변호사님, 손등을 때리지도 않고 단순히 만졌을 뿐인데 제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허락 없이 손등을 만졌다면 때린 것보다 더 나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손등을 때리진 않고 만졌는데 그 만진 행위는 때린 것보다 더 나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질문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 왜 때리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만졌을 뿐인데 폭행죄보다 더 세게 처벌받는다? 납득이 안 간다. 그 본인들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더 큰 처벌받는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인 보기에는 때린 게 분명히 더 나쁜 행위 같은데 왜 만진 행위가 더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성범죄 중에는 여러 행위도 있고 또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는 또 여러 행위,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폭행죄하고 강제추행죄를 단순히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법전을 보면 폭행죄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강제추행죄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폭행죄보다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규정, 법정형이 폭행죄보다 셉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리고 그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각 조항으로 인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처벌 조항을 두는지, 또 무엇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처벌 조항을 두는지 각계의 조문들이 규정된 이유가 있거든요. 또 각계의 조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이익이 있거든요. 그것을 네 글자로는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다릅니다. 각각의 보호법익은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예를 들면 손등을 때렸다. 그러면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멍이 될 수 있겠죠. 멍의 정도가.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멍이 없었는데 멍이 생겼죠. 그게 뭐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폭행은 신체의 그런 완전성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침해하지 마라. 그렇게 규정해 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행위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겪을 때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적인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몇 가지 행위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 손등을 때리는 경우, 이거 폭행입니다. 그죠? 근데 손등을 만진다. 조물딱 만진다. 아니면 한 번 만지더라도 허락 없이 만진다. 그건 강제추행이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엉덩이를 걷어차는 경우 있죠. 화가 나서 하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죠. 그건 뭡니까? 폭행이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의 엉덩이를 그냥 쓱 만진다든가 아니면 쓰다듬다거나 아니면 꾹 움켜잡는다거나 이건 뭐죠?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폭행죄와 강제추행죄가 좀 다른 것이 피해 결과를 확인하는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는 피해 결과물 어떻게 봅니까? 멍이 났죠. 멍을 눈으로 보면서 폭행 당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강제추행은 어떻습니까? 허락도 안 받고 손등을 만졌다. 자, 그럼 손등 만지고 끝나버리는데 피해 결과물이 보입니까? 이거 만진 손등을 자기 마음대로 만진 그 결과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것을 보호하는 것, 그 안 보이는 것이 뭐죠? 그 보호법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왜 형량이 그런 폭행죄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세게 높게 규정되어 있느냐. 폭행죄는 피해가 눈에 보인다는데 강제추행죄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행을 하는 피멍까지 든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별도로 치료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멍은 사라지죠.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그 성적인 피해, 그런 피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인식 속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는 그 법정형도 폭행죄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높게, 더 세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원래 초인가요? 2023년입니다. 그죠? 2023년 초에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 1960년도 후반의 영화 같은데 거기에 주연으로 활동했던 남자 여자 배우, 그 당시에 그 배우들은 15세 16세라고 해요. 그 배우들이 이제 와서 2023년에 이르러서 그 당시에 영화 촬영했던 그 영화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그 배우들은 피해를 입은 지가 40년이 넘었음에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겪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40년도 넘으냐 이제 와서 그걸 이제 와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피해자는 계속 그걸 평생의 마음의 엉어리로 고통받고 살아왔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 성적인 가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서 우리 일반인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폭행죄와 강제추행죄의 비교. 각 범죄는 피해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적 자유를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폭행보다 더 나쁜 행동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첨언하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행위. 그 자체가 이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 학계의 추세고 또 대법원 판례도 그걸 그렇게 확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예전 영상도 찍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성범죄다라는 형태로 몇 가지 이야기를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행죄와 강제추행죄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지난달 2023년 4월인가요? 어떤 선배 변호사가 와인바에서 그 후배 변호사, 동석한 후배 변호사의 손을 계속 만지고 또 등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후배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그 선배 변호사를 최근에 고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선배 변호사는 그 고소행위가 무고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다 해서 맞고서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 성 관련 범죄 사건 처리가 너무 길어져서 어떤 경우는 1년, 2년 가기도 하는데 과연 그 사건은 언제쯤 결론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의 몸이 만져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러운 기분? 혐오감? 또 수치심? 또 어떤 경우에는 짜증? 그런 것들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건 바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성적인 가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함부로 만지지 맙시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